네, 안녕하세요. 계산학 대학원 수업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오퍼레이터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매트릭스 간의 연산, 그리고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거를 이제 우리는 계속 3디멘전, 그 3차원 공간상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것을 더 확장해서 n디멘전, 그러니까 n차원으로 늘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여기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뭐 복잡하다는 뜻이 아니고 허수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1.4절을 시작을 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3차원의 2를 n차원으로 가고 싶은 거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유용한 것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디락 표기법이라고 불리는 디락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요렇게 어떤 공간상에서 어떤 차원에서의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기본 요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상당히 표기법이 조금 귀찮아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3차원 공간만 나타내려고 해도 뭐 1, 0, 0, 0, 1, 0 이렇게 세 줄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n차원으로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디락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도입을 하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아주 심플하게 그냥 짝대기 끊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at 벡터라고 부르는 거죠. 혹은 그냥 cat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디락 노테이션 상에서 임의의 벡터 A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 베이시스를 이루는 부분에다가 그 구성 성분을 곱해 놓은 형태인 거예요. 이게 결국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노테이션을 사용해 보면 A라고 하는 임의의 벡터를 표현할 때 EI 벡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의 표기법을, 디락 노테이션을 훨씬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A라고 하는 벡터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A1에서 A2, AN이라고 할 때에 이 벡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그러니까 대거 벡터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했나요? 대거의 경우에는 i와 j를 바꾸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씌우는 거였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벡터를 우리가 디락 노테이션에서는 바로 브라 벡터라고 부르고, 혹은 더 간단하게는 그냥 브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테이션 상으로는 앞으로 뭐 이렇게 반대쪽으로, 캣이랑 반대쪽으로 꺽쇠를 열고 쓰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벡터를 브라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브라 벡터와
b라고 하는 cat 벡터를 곱셈을 시켜주면 사이에 짝대기가 2개 들어가니까 그냥 관용적으로 이렇게 하나만 쓰게 되고, 이것은 결국 벡터의 표현식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일까요? 벡터에서는 왼쪽에 있는 브라 벡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냥 컬럼 벡터 형태 그대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을 표현하면 A1 스타에 A2 스타, AN 스타, B1, B2, BN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결국 이것은 I가 AI, BI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A 벡터의 제곱을 이야기했었죠. A 벡터의 내적으로. 이것도 역시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고 AI 스타의 AI가 되고, 이것이 곧 AI 절대값의 제곱이 될 테니까 이것도 역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앞에서 cat 벡터가 컴플리트하다 혹은 뭐 유닛 벡터들이 컴플리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브라 벡터의 경우에도 브라 벡터 i의 경우에도 우리가 컴플리트한 집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컴플리트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떠한 브라 벡터 임의의 브라 벡터 a를 가져와도 우리가 그것을 ai 스타의 i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 내적을 조금 더 해보면은 A라고 하는 캣의 경우에는 이런 I라고 하는 베이시스 캣으로 전개를 할 수 있고, A라고 하는 브라의 경우에는 이런 브라 베이시스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캣이 되겠고 밑에는 브라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알고 싶냐 하면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임의의 캣이나 브라가 있을 때 이것이 이 베이시스를 이루는 스페이스 상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성분을 가지고 있냐, 즉 뭐 컴포넌트들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랑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임의의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임의의 벡터 A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벡터의 구성 성분을 뭐 E1, E2, E3 방향에 대해서 각각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간상에 이렇게 정사형을 내려서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A1, A2, A3 뭐 이렇게 정사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그림으로 한 거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벡터, 임의의 캣 A를 베이시스 J에다가 내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 J라고 하는 브라 벡터는 그대로 남아있고 A라고 하는 임의의 벡터를 I라고 하는 캣 베이시스로 한번 전개를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이렇게 괄호로 치면 더 명확한가요?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를, 이게 결국엔 짝대기가 곱하기를 한다는 의미인데, 전개를 다 해놓고 곱하기를 하나, 곱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분배 법칙처럼 곱하기를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하나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를 빼내고, 시그마 i겠죠, 그죠? 시그마 i를 빼내고 j i 그 다음에 a i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하기로는 이 cat basis와 bra basis가 complete 하기 때문에, 그리고 also normal 하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바로 요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크로네클 델타 j i가 돼서 i가 쭉 변화하면서 j i 이렇게 되는데, i가 인덱스가 쭉 돌다가 계속 0이겠죠. i가 j랑 다를 때는 유일하게 살아남는 경우는 i가 j와 같은 경우, 그래서 값이 a, j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임의의 벡터의 j 방향으로, j 베이시스로 성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를 알아보려면 단순하게 이렇게 내적을 시키면 그 성분 값이 얻어진다는 거죠. 유사하게 브라벡터, 임의의 브라벡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cat 스페이스에다가 전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해보면은, 그래서 요 A 부분을 전개를 해보면은 AI 스타에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뒤에 J가 따라 나옵니다. 앞에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은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죠? AI 스타에 델타 IJ가 될 거고, i라는 인덱스가 쭉 돌다가 j랑 같을 때만 살아남기 때문에 AJ 스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A라고 하는 cat 벡터를, cat을 성분을 뽑으면은 AJ가 나오고, 브라를 뽑으면은 AJ 스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식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브라켓 노테이션에서 브라와 캣을 바꾸면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식을 하나 유도를 해볼 텐데요. 우리 책에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Resolution of Identity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Identit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트릭스 1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 1이라고 하는 유닛 매트릭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임의의 캣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I라고 하는 베이시스 캣을 가지고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리고 바로 방금 전에 바로 이 A라고 AI라고 하는 성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봤는데, 이제 I라고 하는 성분에다가 A라고 하는 cat 벡터를 I라고 하는 아이겐 스페이스, 아이겐 베이시스에다가
뭐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좌변과 우변이 요 요소가 요 요소 빼고 나면 같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냥 1이랑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의의 브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AI 스타의 i라는 브라 베이시스로 전개를 할 수 있고, 이 AI 스타라고 하는 부분은 A라고 하는 브라를 i라는 캣 베이시스를 가지고 전개를 한 것이고, i가 남겠죠. 이게 AI 스타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럼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A라고 하는 브라를 빼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A를 빼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즉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요 부분이 i가 짝대기 빠졌네요. 네, 요 부분이 결국 또 그냥 곱하기 1을 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이겐 베이시스가 있을 때 브라와 캣과 브라의 순서로 이렇게 곱하기를 넣어준 것이 1과 같다는 식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뭐 곱하기를 할 때 9는 9 곱하기 1이랑 같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임의의 캣을 전개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1 곱하기 a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전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 그 다음은 이제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O라고 하는 임의의 오퍼레이터를 A라는 캣에다가 가하면은 B라는 캣으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했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다시 써보는 거죠. 그래서 i라고 하는 베이시스에 가하면은 구성 성분 j라는 베이시스로 쭉 전개가 될 텐데, 그때의 엘레멘트들은 O, J, I로 전개가 되죠. 이게 뭐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O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A라는 벡터에 가하면 B라는 벡터가 되고, 이거를 여기에 가하면은 EJ라는, 그러니까 아이겐 베이시스가 지금 EI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성분이 O, JI가 될 거다. 그 내용을 그냥 디락 노테이션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쓴 거고,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터 O에 이거를 우리가 매트릭스로 나타내면은 뭐 O11, 12, O2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엘레멘트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주된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방법은 간단한데, 지금 요 표현식에다가 우리가 요 벡터, 요게 또 결국에 벡터잖아요, 그죠? 요 벡터를 K라고 하는 캣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데, 반대쪽에다가 요 캣이라고 하는 브라를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곱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시그마를 바깥으로 빼내고 시그마 j는 kj oji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k라고 하는 값은 어떤 특정한 고정된 값이고, j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j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바뀔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쓰인 인덱스니까. 그럼 결국에는 요 값이 델타 kj가 될 건데, 이 크로네클 델타는 언제 1이 될까요? 바로 k가 j랑 같을 때, 즉 j 값들 중에서 j가 k가 될 때 1이 되죠. 그래서 OK I 뭐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가 남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은 OKI라고 하는 엘리멘트를 알고 싶으면은 오퍼레이터를 가운데에 두고 K라고 하는 브라와 I라고 하는 캣을 가해서 연산을 해주면은 인덱스 중에 브라 캣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로우에 해당하고 컬럼에 해당하는 그 엘리멘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O11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1 오퍼레이터 1 이런 걸 계산하면 되고, 17을 알고 싶다 1 5 7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퍼레이터의 애드 조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애드 조인트 오브 오퍼레이터, 그것은 오퍼레이터에 대거를 붙여준 거겠죠.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오퍼레이터의 A는 B다 뭐 이런 거를 일반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양변에 취해주면 캣은 브라로 바뀌게 되고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대거로 바뀌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각자의 식에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 요거를 뭐 1번식이라고 하고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에다가 우리가 양변에 C라고 하는 브라를 가해줘 봅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번식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C라고 하는 캣을 가해줘 봅시다. 그러면 이 좌변의 값들은 뭐가 되냐 하면은 바로 이 값은 뭐가 됩니까? 이 값은 O CA가 될 거고, 밑에 이것은 O 대거의 AC가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이들 사이의 관계는, 이 둘 사이 O CA와 O 대거 AC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아직 배운 내용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요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똑같은 브라와 캣인데 곱해진 순서가 브라냐 캣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은 BC, 그러니까 A O의 대거의 C는 C의 O의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같다라는 것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O 대거의 AC고 오른쪽이 OCA인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켤레 복소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O 대거 AC라고 하는 것은 원래 행렬 O에서 컬럼과 로우의 위치를 바꿔준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 애드조인트 개념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양자화학을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다뤄질 개념인 허미션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셀프 어드조인트인 경우 A의 대거가 A와 똑같이 생긴 경우를 우리가 허미션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퍼레이터로 나타낼 때에는 오퍼레이터 O가 O 대거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이런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양쪽에 A, B를 가했을 때 이게 O랑 허미션에 대해서는 O랑 O 대거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요것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요거 있죠? 브라와 캣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B, O,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한 가지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OAB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은 OBA의 스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퍼레이터 없이 유도했던 이 식 있죠. 브라와 캣의 위치를 바꿀 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붙어 나오더라 하던 것이 오퍼레이터의 엘레멘트를 계산할 때에도 로우와 컬럼을 바꿔주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엘레멘트의 허미션 매트릭스 엘레멘트의 성질을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1.1.5절 가서 베이시스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기로 어떤 베이시스가 유니크하지 않다고 했죠. 이런 베이시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 말고도 충분히 다른 입실론 i라고 하는 또 다른 베이시스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유니크하지 않죠.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베이시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올소노말한 두 개의 베이시스 i와 알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트이기 때문에 영어 A, B, C, D 이렇게 쓰는 게 하나의 베이시스를 이루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가는 게 또 하나의 베이시스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한번 쓰면은 IJ는 크로네클 델타 IJ로 쓸 수 있고, 또 그리스 문자로 쓰는 것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관계식을 쓸 수 있으며, 그 다음에
resolution of identity 있었죠. 이거는 1이 되고 이것도 1이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셋이, 두 개의 베이시스 셋이 컴플리트하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뭐 그렇게 항상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미의 알파, 베타, 그리스 문자로 나타낸 베이시스에서의 이미의 한 캣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 1이라고 하는 유닛 매트릭스를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i로 표현되는 영어로 표현되는 베이시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스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 둘 사이, 요 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1을 뭘로 전개를 할 거냐 하면 당연히 ij로 나타내는 저 베이시스로 전개를 할 겁니다. j, 남은 것은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요거를 어떤 이름을, 매트릭스의 일부분인 것처럼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U라는 매트릭스 엘레멘트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브라켓 순서대로 쓰면 J 알파가 되겠죠. 그럼 요런 표현식을 가지고 우리가 요 알파라고 하는 베이시스를 i라고 하는 베이시스에서 어느 정도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거를 i 베이시스로 전개 사용시켰을 때 그 컴포넌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알파라고 하는 캣을 i라고 하는 베이시스에다가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죠. i는 그대로 있고 이 알파 부분은 여기 값을 그대로 따올 겁니다. 그래서 j에 j, u, j,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것 굳이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시그마 꺼내고 ij, u, j 알파가 되는 거고, 지금 i는 고정값이고 이게 누가 고정인지 누가 인덱스인지를 잘 봐야 돼요. j가 바뀌기 때문에 델타 ij uj 알파인데, 이 j가 바뀌다가 i랑 같아지는 순간 값이 나오죠. 그래서 u i 알파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i라고 하는 캣을 알파, 베타 베이시스로 나타냈을 때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봐보면 여기 했던 과정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1을 하고 i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부분을 베타를 가지고 레졸루션 아이덴티티를 이용을 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 다음에 요 베타 i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서 보면은 j 알파를 u j 알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베이시스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거랑은. 그러니까 베타 i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생각할 거냐 하면 i와 i 베타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다. 그래서 u i 베타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u i 베타 이렇게.
요 정의에 따라 나오게 되는 결과죠. 요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파라는 베이시스에다가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알파 i는 똑같이 알파라고 쓰고,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이렇게 전개됐죠. 그래서 베타의 u i 베타 스타 이렇게 될 거고, 베타가 나오고 알파 베타 i 베타의 스타 이렇게 되고, 결국 남는 거는 u i 알파의 스타가 남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이게 누구랑 연관을 시켜줄 수 있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u 대거라고 하는 매트릭스 엘리멘트 알파 i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랑 딱 똑같죠, 그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애드조인트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알파 베타 위치 바꾸면서 매트릭스 혹은 오퍼레이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우리가 볼 것은 이 트랜스폼을, 그러니까 베이시스 간을 왔다 갔다 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U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U 알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매트릭스가 사실은 유니테리하다라는 것을 유도를 해볼 겁니다. 유니테리 조건은 A의 애드조인트가 바로 A의 역함수가 될 때를 의미를 하죠. 우리는 어디서 출발할 거냐 하면은 올소노말리티에서 출발할 겁니다. 이게 델타 ij가 되죠. 여기서 출발할 건데, 어떤 짓을 할 거냐 하면 이 두 개의 베이시스 사이에다가 그냥 곱하기 1을 넣어 줄 거예요. 레졸루션 아이덴티티를 이용을 한 거죠. 한 다음에 이 1을 전개를 하는데 뭐를 가지고 전개를 하냐 하면 알파 베이시스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보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 하면 알파에 I 알파, 알파에 J 이런 식이 되죠. 그럼 알파에 대해서 쭉 해보면은, 우리가 이건 앞에서 정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UI의 알파다라고 정의를 했고, 이 뒤에 매트릭스는, 이건 우리가 두 번째 과정에서 봤을 때 U 대거의 알파 J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본 형태일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매트릭스가 있는데 i와 j의 값을 i를 불화로 하고 j를 캣으로 하는데, 그 출발 값이 어떻습니까? 불화가 여기 있고 캣에 해당하는 j가 제일 끝에 있고 서메이션의 인덱스가 가운데 끼어 있죠. 이거 바로 뭐였냐 하면은 A 곱하기 B에서 C 매트릭스 만들 때 매트릭스의 엘리멘트를 일반식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결국 이게 UU 대거의 IJ번째 매트릭스 엘리멘트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UU 대거 IJ의 엘리멘트가 델타 IJ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거는 바로 UU 대거라는 매트릭스가 바로
1의 모양을 유닛 매트릭스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사실은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은 1, 0, 0 다이아고널 라인으로만 1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UU 대거가 1이 되고 결국 U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유니타리 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I라고 하는 베이시스와 또 다른 베이시스 알파를 연결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은 바로 유니타리 매트릭스 U로 할 수 있고 그 엘레멘트는 어떻게 구하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베이시스를 바꿈에 따라서 베이시스의 변화에 따라서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레프리젠테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가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O로 표현하는 것은 요 영문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베이시스 안에서 정의된 오퍼레이터고 기호로 표시된 것은 이게 오메가죠. 오메가의 대문자죠. 이거는 그리스 문자로 정의된 베이시스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퍼레이터 O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전개하기를 J에 J 그 다음에 J O 이렇게 쓸 수 있죠. 레졸루션 아이덴티티를 쓴 거죠.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게 뭐랑 똑같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가 캣에 가해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봤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오퍼레이터를 알파라고 하는 베이시스 캣에다가 가해보면 여기서는 이번에는 우리는 레졸루션 아이덴티티를 베타를 가지고 그리스 문자를 가지고 풀 거예요. 여기도 역시 레졸루션 아이덴티티 1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이 오메가로 표현되는 이 값은 언제 쓰냐 하면은 알파 베타와 같은 그리스 문자로 나타낸 베이시스를 쓸 때 저걸 쓴다고 했죠. 그럼 결국 이 뒷부분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하면 매트릭스 O가 아니라 오메가라는 매트릭스의 엘레멘트 알파 베타가 죄송합니다. 베타 알파겠죠. 베타 알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과연 얘들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메가 알파 베타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이거는 오퍼레이터 O를 그리스 문자로 전개했을 때 프로젝션 했을 때 나오는 값이고 이 사이에 레졸루션 아이덴티티를 2개 집어넣을 겁니다. 오퍼레이터의 앞뒤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레졸루션 아이덴티티는 i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오퍼레이터 O가 있고 두 번째는 한번 J를 가지고 전개를 해볼게요. 서로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일부러 다른 문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시그마가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보기가 조금 거추장스러우니까
더블 서메이션 ij를 앞으로 꺼내고 나면 알파 i 그 다음에 i 오퍼레이터 j 베타 뭐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대로 하나씩 써보면은 요거는 뭡니까? 앞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u 알파 i 대거 u 대거의 알파 i 매트릭스가 되고 가운데 부분은 oij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영문 알파벳 먼저 나오고 그리스 알파벳이 나오니까 u, j, 베타라고 쓸 수 있죠. 이게 결국에는 뭐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메가라는 매트릭스의 로우와 칼럼을 봤더니 처음 알파로 시작해서 베타로 끝나고 그 사이에 II, JJ끼리 연결이 되죠. 요렇게 매트릭스 곱의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메가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U 대거 O, U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형태로 표현된 서로 다른 베이시스를 가지고 표현된 오퍼레이터 매트릭스 간의 관계는 유니타리 매트릭스를 앞뒤로 U 대거 그 다음에 U를 뒤에 곱해주는 식으로 서로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O라고 하는 거를 오메가로 바꿀 때일 거고, 그럼 반대로 오메가를 O로 바꿀 때는 어떨까요? 즉 그러니까 이 말은 I라고 하는 베이시스를 쓰다가 알파로 바꿀 때, 이번에 알파를 쓰다가 I로 올 때, 이 위에 식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없애려고 하면은 양변에다가 U를 일단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유니타리 매트릭스는 애드조인트와 곱해지면 1이 되니까. 그래서 왼쪽에다가 U를 곱해주고 오른쪽에다가는 T를, 그러니까 대거를 곱해주면 이번엔 얘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6절은 아이겐 밸류 프로블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아이겐 밸류 방정식 뭐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매트릭스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의의 오퍼레이터 O가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캣에다가 가했을 때 결과가 상수 곱하기 자기 자신의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알파를 우리가 아이겐 벡터, 아이겐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오메가 알파를 아이겐 밸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양자화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오퍼레이터는 허미션이거든요. 그래서 허미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오퍼레이터가 오퍼레이터의 대거와 똑같이 생겼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결과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겐밸류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는 항상 실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요런 엘리멘트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했으니까 이 O가 O 대거랑 같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O 대거 엘리멘트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A, I, J A 대거의 IJ는 A, J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였죠. 그러니까 근데 요 앞뒤에 브라와 캣을 바꿔주면 되는데 똑같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요게 O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근데 보면은 지금 요 값이 요게 뭐로 정리가 될 거냐 하면은 요 식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앞에다가 이 브라 벡터를 곱해 주는 건데 결국 남는 거는 이 값은 결국 오메가 알파 W 알파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변은 W 알파의 스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유도되는 식이 뭐냐 하면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 스타가 같다. 즉 오메가 알파는 뭐라는 말입니까? 허수부가 없는 실수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의 경우에는 서로 올소고날하다.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에 베타를 가해주면 요런 아이겐 밸류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것에 우리가 어드 조인트를 취하게 되면은 베타의 O 대거는 어떻게 되죠? 베타의 오메가 베타의 스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로 한정지어서 생각하고 있냐 하면 허미션 오퍼레이터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O 대거는 곧 O랑 같은 거고, 그리고 1번에서 증명했는 거에 따르면 오메가 베타라고 하는 거는 실수기 때문에 그냥 오메가 베타라고 써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 식은 결국 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베타의 O는 베타의 오메가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주어진 식에다가 우리가 우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알파라고 하는 이 식 전체에다가 알파라고 하는 캣 벡터를 곱해 줘 볼 텐데요. 그럼 결과는 베타의 O의 알파는 오메가 베타의 베타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식을 다시 한번 봐보면은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식은 오퍼레이터에 알파를 가하면 오메가 알파에 알파가 나온다 뭐 이거였죠. 그러면은 이 식이랑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타라고 하는 브라를 한번 곱해줘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베타 O 알파는 오메가 알파의 베타 알파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식 두 개의 식의 차이를 취해보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오메가 베타 빼기 오메가 알파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여기선 지금 0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오메가 베타랑 오메가 알파가 만약에
같지 않다면, 즉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벡터라고 한다면은 즉 알파와 베타는 서로 올소고날하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직교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만약에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겐 밸류 값이 사실은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디제너럿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축퇴화되어 있는 디제너럿 되어 있는 시스템을 어디서 봤냐 하면 p 오비탈이 생긴 건 다 다르죠. px, py, pz 다른데 에너지는 전부 p 오비탈로 에너지가 같죠. 그죠? EP라고 한정 짓지 맙시다. 네, p 오비탈로 에너지가 같죠. 여기도 만약에 그런 것처럼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데 아이겐 밸류 값이 만약에 같다면 어떡하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를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1번이라고 하는 그리고 2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디제너럿 되어 있는 아이겐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오퍼레이터를 1번에 가했을 때에도 오메가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가 나올 거고 2번 아이겐 벡터에 가해도 오메가라는 아이겐 밸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이 디제너럿 되어 있는 아이겐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LC 선형 조합이죠. 디제너럿 되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여전히 똑같은 아이겐 밸류를 가진 또 하나의 아이겐 벡터가 된다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x, y라고 하는 임의의 실수를 도입해서 1번과 2번에 요 두 캣의 선형 조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허미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 법칙이 가능하고 x 5의 1 y 5의 2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고 결국 이 식을 정리하면 다시 오메가가 나오고 x 1에 y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1, 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줬더니 여전히 똑같이 아이겐 밸류를 가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슈미트 올소고날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볼 텐데요. 기본 출발은 이겁니다. 일단 올소고날 그냥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는 거죠. 각각의 아이겐 벡터는. 그렇지만 올소고날 하진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오버랩 S를 가지고 이 값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이겐 벡터는 그냥 1로 잡고 두 번째 아이겐 벡터를 이 1과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의 선형 조합으로 임의로 개수를 1과 C로 잡았어요.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노멀라이제이션 조건을 가할 거기 때문에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원하는 거는 이 i라는 벡터와 i 프라임이라고 하는 벡터가 수직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지금. 그죠? 기본적으로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들은 올소고날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상수 C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와 i 프라임이 올소고날 하도록, 즉 0이 적분값이 0이 나오도록 할 건데 요 식을 풀었으면은 1이라는 브라 벡터에다가 1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1이고 요 값은 s가 되겠죠. 결국에는 c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s분의 1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슈미트 오소고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를 이런 식으로 정해가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겐 벡터를 만들고 그 아이겐 벡터에 들어가는 상수를 바꿈으로써 올소고날라이제이션 조건을 만족시켜 가는 거죠. 마지막에 노멀라이즈 하는 과정은 제가 그냥 값만 적어 놓을게요. 어 1에 마이너스 s분의 1에 2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되겠죠. 조금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 조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